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원소와 주기성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원소와 주기성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중등과학에서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좀 한번 다시 찝어볼 겁니다. 잘 보여?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원자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다른 어떤 전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돌고 있는 형태. 그런데 그 원자핵 안에는 플러스를 띄는 녀석들도 있고 아무것도 띄고 있지 않은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띄는 녀석들을 우리는 양성자, 아무것도 띄지 않는 녀석들을 중성자라고 해요. 되셨네? 그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그래서 원자를 다시 써보면 원자라고 하는 녀석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원자핵하고 전자는 무조건 배웠을 거고 학교 선생님들마다 양성자, 중성자 알려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안 알려줬으면 이제 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 아닌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이들이 어떤 전기를 띄어요. 띄는 녀석도 있고 안 띄는 녀석들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말 그대로 양성, 플러스를 띱니다. 근데 플러스를 띌 때 한 플러스 1 정도. 그리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니까 중성이야. 전기를 안 띄어요. 0을 썼고요. 전자는 한 마이너스 1 정도를 띱니다. 됐죠? 전자는 마이너스 1 정도, 양성자는 플러스 1 정도 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은 플러스 몇이냐는 얘기할 수 없어요.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하지만 그냥 플러스를 띄어. 원자핵 자체는. 괜찮지? 그치?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칠판에다가 그려놓은 녀석은 양성자 2개, 전자 2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이 녀석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이거 좀 중요하니까 길게 쓸게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입니다. 전기적으로. 왜?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의 개수와 원자의 경우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그쵸? 기본적인 거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인 거. 원자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중앙대로 갈까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원자라고 하는 녀석은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로 할게요. 전자를 잃거나 얻습니다. 전자를 잃어서 혹은 얻어서 이온이라는 녀석이 되는데 나중에 어차피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잃으면 양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고요. 얻으면 음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이 돼요. 이온은 전자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녀석이 이온인 거고 그때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잃으면 플러스 양이온, 마이너스를 얻으면 음이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어렵다 하면 아닐 거예요. 그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가봅시다.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중딩 때 배운 거.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건 뭐냐면 원소 기호를 좀 표현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소 기호를 표현하는 방식 뭐 얘기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원소 기호, 미지의 원소 기호가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X라는 녀석은 없어요. X라는 녀석은 없지만 이 녀석 뭐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에 쓰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오른쪽 혹시 아래에다가 뭘 썼는지 기억나세요? 원자 번호 오른쪽 아래 너무 앞서갔어. 그거 아니잖아. 오른쪽 아래에다가 너무 갑자기 왜 하필 나일까? 앞에 앉았잖아. 오른쪽 아래에다 뭘 써요? 개수, 그렇죠? 앞에 있는 녀석이 개수.
오른쪽 아래는 개수를 써줍니다. 그래서 뭐 O2 그러면은 O가 2개. 이런 거지, 그지? O2, 5가 2개. 그죠? CH4 그러면은 H가 4개.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뭘 써줘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그것을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했습니다. 전하량.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전개량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됐어. 그죠? 중직 때 배운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통합과학에서부터는 왼쪽 위에, 왼쪽 아래에다가 써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아니까. 왼쪽 아래에다가 써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원소들의 번호입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은 출석 번호 있죠? 요새도 있죠, 그죠? 이름 순으로, 그죠? 그런 출석 번호처럼 원자 번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자 번호는 도대체 뭐의 개수로 번호를 따지느냐? 양성자의 개수가 곧 원자 번호다.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이야기했네.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자 번호를 전자의 개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왜인지는 조금 뒤에서 하고 양성자의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전자는 잃거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서 원자 번호를 얘기하고 싶다면 원자일 때만 해당해요. 이온일 땐 당연히 아닌 거야. 뭐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자 번호 하면 그냥 양성자의 개수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됐지? 그죠? 자 여기까지도 뭐 저희 중딩 때 이거 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왼쪽 위에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왼쪽 위에다가는 도대체 무엇을 써주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조금 제가 말을 천천히 할게요. 질량수라고 하는 걸 씁니다. 왼쪽 위에는 질량수라고 하는 것을 써요.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자 하나의 질량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들끼리도 무거운 원자가 있고 좀 가벼운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이야기할 건데 제가 앞에서 얘기 안 했던 게 뭐 있냐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원자핵이 되고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때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핵을 잃거나 얻거나 양성자, 중성자를 잃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전자를 잃거나 얻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왜곡된 설명 정말 간단하게 전자가 훨씬 가벼워서 그래요. 전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양성자 하나는 전자 질량이 한 1836배 정도, 중성자는 한 1839배 정도 돼요.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하여간 양성자나 중성자는 전자 한 1800개 합친 것보다도 질량이 훨씬 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는 움직일 수 없어. 전자만 움직이는 거야. 일단 그런 상태에서 질량수라고 했을 때 결론을 써봅시다. 우리 원자 하나의 질량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그냥 세서 더해요. 질량수를 알고 싶어? 그럼 양성자, 중성자 수를 그냥 더하는 거야. 왜? 전자는 얘네들에 비해서 너무 가벼워. 그리고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세가지고 숫자로 얘기하면 그게 그 녀석의 한 질량 정도가 되는 거야. 한 질량이 몇 정도다라고 숫자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다 일단 따라오셨네? 괜찮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해놓은 녀석, 제가 아까 예시로 그려놓은 녀석은 양성자가 2개네? 그럼 원자 번호가 2번이고요. 원자 번호 2번은 혹시 누군지? 라고 물어보면 그 녀석은 헬륨입니다. 헬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자 번호 2번 요렇게, 그 다음에 질량수 4번 요렇게, 질량수가 4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하나만 써볼게. 자, 수소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 그러면 이런 거 헬륨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4니까 원자번호 1번인 즉 질량수 1인 수소보다 질량이 한 4배 무겁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야. 그치? 한 번 더 찝었어. 여러분들을 무시한 건 아니고요. 처음이니까 그냥 한 번 더 찝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 교재에 원소의 주기성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요게 앞에 단원에 있어요. 근데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따로 지금 잘 적어주시면 되겠고 적어주세요. 혹시 안 적으신 분들은 빨리 적어보세요. 빨리. 빨리 적어보시고 잠깐 미리 적으신 분들은 한번 그런 거였지 그죠? 내용 한번 살짝 보시고 야 중3이면은 몇 년? 11년생이에요? 11년생? 저는 그 09학번이에요. 09학번. 학번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대학교 입학한 해가 09년도인데 저는 이제 아저씨죠. 그죠? 그래서 저는 많이 늙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설명하면 어디 전자 위에 적혀 있는 전자 위에 저게 뭐를 쓴 거예요? 원자핵 원자핵 그죠? 자, 그 다음에 얼추 아직 쓰고 계시나요? 정리해보세요. 미리 쓰신 분들은 잘 음미하고 계셔보세요. 이런 맛이구나. 일단 시작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썸머 오늘 시작한 거죠? 그쵸? 몇 시에 오셨어요? 몇 시에 왔어? 아침 9시? 아 진짜 젊으니까 하는 거야 그지? 저 같은 경우는 못해요 나이 먹어서 아침 9시 집에 몇 시에 가죠? 10시? 야 진짜 전투력이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죠? 눈에 막 불꽃이 이글이글 거리시는 분들이 지금 모인 거지? 그죠? 갑자기 막 저런 거 아니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너 다음 주부터 썸머다? 뭔 소리야? 또 저기 PGA 거기다 내가 썸머 등록하고 왔다? 그거 뭔데? 9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야. 왜 그딴 식으로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랬어요. 저의 중고등학생 때 그를 이제 떠올려 본 거예요. 저희 중고등학생. 저희 모친이신 박지영 씨는 그러셨거든요. 그냥 상의하지 않고 어디 등록하고. 갑자기 나 집에 와가지고 만약 예를 들면 수요일에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요일에 좀 일찍 끝났어요. 중학교도. 그러니까 다른 때는 7교시 하는데 수요일은 5교시만 하고 이렇게 일찍 끝나는 날이었어. 그래서 나는 아싸 이제 집에 가가지고 오늘 학원 없으니까 집에 가서 게임 존내 해야지 이제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 저기 그 4단지에 저기 몇백 몇 호로 가. 왜? 영어 과외 선생님 있어 거기. 나한테 왜 말도 안 하고 등록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바로 쌍놈 새끼야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제가 그때 그래서 배웠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미래에 제가 학원 강사를 할지 몰랐지만 그때를 되뇌이면서 이제 하나 저의 또 모친께 배운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님의 자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학생들 중에서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선생님 왜 제가 돈 냈는데 제가 고객인데 왜 내 맘대로 안 해주세요?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고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객님의 자녀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숙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고객이 좀 줄여달라고 그러면 적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차고인 거예요. 그렇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딴소리 했어요. 제가 중간중간 좀 딴소리 하면서 정신 나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요 단원의 이제 내용 시작입니다. 원소, 원자,
분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다시 갑자기 딴 얘기로 셀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수업 시작하고 30분도 안 됐는데 딴 얘기로 셀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원소, 원자, 분자 이렇게 세 개를 썼습니다. 요거 세 개를 다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배우긴 했잖아. 중2까지, 중3 1학기까지 해서도 배웠잖아. 그런데 이제 조금 아리까리 하실 거야. 다 들어본 단어지만 이게 정의를 써보자면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쭉 씁시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기본 입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 기본 성분, 원자 기본 입자, 분자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원소는 기본 성분이고요. 종류의 개념이에요. 종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원자는 기본 입자, 그 다음에 분자는 입자. 입자라고 하는 것은 알갱이를 의미하고 알갱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 것이에요. 셀 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이 교실 안에 이 좁디 좁은, 그쵸? 굉장히 비인간적이에요. 원장님한테 좀 따지고 싶어. 창문도 어떻게 없는 이런 교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굉장히 답답한 이 교실에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남학생, 여학생이 있다. 됐습니까? 네, 원자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남학생이 4명 있다. 전 아니니까. 그렇죠? 뭐 여학생이 11명 있다. 됐습니까? 개수의 개념인 거예요. 분자는 그러면은 무엇이냐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원소는 종류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는 알갱이 셀 수 있는 건데 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이때 좀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물이라고 하는 녀석. 물은 쪼개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어디선가 살면서 들어봤을 거고, 그죠? 까먹고 있었어도 기억나실 거예요. 원소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물은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답을 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원자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물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분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로 먼저 하겠습니다. 분자라고 하는 것은 자, 물 분자 그리고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세 마리가 있을 때 물 분자를 쪼개서 나오는 수소와 산소는 물의 성질을 갖질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합쳐서 만든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아요. 도대체 뭔 소리냐? 얘네들의 그럼 성질이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이 얘네한테 다 불꽃, 그냥 성냥불을 넣어보는 거예요. 물에다가 성냥불을 넣으면 꺼져요? 얘기할 게 없어. 그치? 그런데 수소에다가 넣으면은 퍽 하고 터집니다. 가연성이라고 하는데 뭐 안 쓸게요. 굳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산소에다가 넣으면은 이 불꽃이 더 활활 크게 타올라요. 조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쓸게요.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네 세 마리의 성질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분자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감이 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물 분자를 그리면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 미키마우스? 곰돌이? 저랑 어울리지 않게 그죠? 뭐 이렇게 귀엽게 그렸어요. 실제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면상 부분이 산소예요. 뒷대기 부분이 수소입니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 수소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얘네 둘을 쪼개서 나온 수소 분자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산소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분자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분자의 생김새를 가지고서 판별하면 돼요. 분자의 생김새가 다 다르네. 그 이야기는 뭐야? 분자의 종류가 다 다르네. 성질이 다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질도 뭐 좀 자세히 들어가면 뭐 화학적 성질이니 물리적 성질이니 치우고 그냥 성질이 다 다른 거야 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소와 산소는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하면 안 돼. 크기도 모양에 포함합니다. 크기도 모양에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수학을 안 배우셨구나 닮음인데요 이지랄 하시면 안 됩니다. 합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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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요 아마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많이 쓸만한 건 한 요 정도까지 해서 끝났고요.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서 쭉쭉쭉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원소에 대해서 원자 분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또 언급을 한 거고, 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징, 기본 성분이야. 방금 이야기한 거니까 됐고, 원소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기본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니까 됐고요. 원소는 총 현재 발견된 건 110여 가지가 있습니다. 110여 가지. 현재까지 발견된 건 뭐 118가지인데 그걸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110여 가지 중에서 90여 가지는 자연상에서 존재하는, 그 다음에 2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예요. 90가지는 자연상에 이미 존재하는, 20가지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원소를 만들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다는 거야. 만든 게 있다는 겁니다. 20가지 정도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 원소 기호를 우리가 표현할 때, 원소 기호를 표현하는 어떤 규칙, 첫 번째 알파벳으로 한다. 서양 놈들이 만든 거니까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되 그 두 글자, 알파벳 한 글자 내지는 두 글자로 반드시 표현을 해주고요. 두 글자 당연한 것은 한번 쓰는 거야.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로 표현해준다. 됐습니까? 그쵸? 이거 아는 거잖아. 그쵸? 작년에 2학년 때 배운 거 맞죠?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학원 다 다니셨으면은 거기에서 과학 선생님이 막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원소기를 사실 제가 프린트 드린 것도 다 외운 상태잖아. 물론 금방 까먹지. 그죠?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다음에는 그래서 원소는 이렇게 된다. 자, 4페이지 봅시다. 4페이지의 원소.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 오른쪽에 기본 성분만 밑줄 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에서 동글뱅이 2번.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0여 종이다. 110여 종 중에서 90가지가 한 자연상에서 존재하는, 2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다.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지구 인체를 구성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다. 이런 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자, 계속 본격적이네. 이제 진짜.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주기율의 발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주기율 혹은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주기율표라고 이제 우리가 배울 거지만 주기율 혹은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 반복된다는 뜻인 거예요. 반복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시간을 많이 얘기하죠. 뭐 예를 들면은 밤낮의 변화 주기는 24시간. 그쵸? 그 다음에 뭐 달의 모양 변화 주기는 뭐 30일. 됐지? 우리는 수업은 좀 애매한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니까 뭐 그건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것을 주기성을 띈다라고 하는데, 원소의 어떤 주기율,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소들을 쭉 배열해 본 거예요. 1번부터 쭉 110여 번까지 쭉 배열을 해보니까 비슷한 성질이 반복돼서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박사님들이, 예전에 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막 칠판에 많이 쓸 건 없고 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주기율의 발견 과정 해서 가장 맨 처음 주기율을 발견한 아저씨가 데베라이너. 중요한 아저씨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읽기만 할 겁니다. 데베라이너 아저씨. 그래서 뭐 새쌍 원소설이라고 해서요, 원소 3개를 묶어서 그러니까 원소 3마리가 비슷한 성질을 띠죠. 그래서 제안한 거야. 야, 원소들은 이렇게 3개가 모여서 한 쌍을 이루나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아저씨, 중요한 거, 교재에 이름 써 있으니까 멘델레예프 아저씨 이후에 모즐리 아저씨.
둘 다 주기율표를 제안했는데요. 주기율표를 제안했습니다. 둘 다 주기율표를 제안했는데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주기율표를 둘 다 제안한 건 아니에요. 잠깐 우리 교재에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주기율표 보이시죠? 오른쪽 페이지에 주기율표 보이시죠? 다 외울 준비 되셨죠? 너무 절망하지 마. 20번까지만 외우면 돼. 그걸 어떻게 다 외워?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20번까지만 외울 거고 그건 이따 제가 쓸 거예요. 칠판에. 그런데 그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주기율표는 모질리라고 하는 아저씨가 제안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예요. 그 전에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아저씨도 주기율표, 원소들을 좀 표로 배열해보자 라고 해서 제안했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멘델레예프 아저씨가 제안한 주기율표의 기준은 일단 쓸게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열하자라고 제안한 거고 모질리 아저씨는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자라고 해서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걸 쓰는 거예요. 왜 나은지는 지금 설명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자 하나의 질량이에요. 질량수인가요? 라고 하면은 조금 여기서부터 복잡해져. 그래서 그냥 이거 원자량도 질량수랑 비슷하게 원자 하나의 질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차이점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질량수는 그냥 얘네 둘의 숫자 센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전자가 빠졌잖아요. 그쵸?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실제 질량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빼고. 우리는 원자번호라고 하는 건 아까 썼었으니까 양성자의 개수다.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서 나열한 것을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서 나열한 걸 사용한다. 됐어요? 됐어? 굳이 여기에서 그럼 좀 더 얘기해볼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래도 오늘 첫날이고 그쵸? 좀 열정이 넘칠 테니까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원자 하나의 질량이라고 했죠. 그죠? 좀 수학적인 얘기 많이 깊게 들어갈 거 아닌데 원자 하나의 질량의 어떤 범위는 유리수 범위예요. 적을 필요 없어요. 듣기만 하세요. 유리수 범위입니다. 근데 양성자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범위일 수밖에 없어. 수의 범위가. 됐나요? 됐나요? 가정을 해보는 거야. 우리는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모든 원소를 다 발견했어요. 자연에 있는 원소는 다 발견했어. 인공적으로 만드는 애들만 남았어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알아 네가? 라고 얘기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일단은 다 발견했어. 그런데 가정해보는 거예요. 가정해본다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유리수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원자의 원자량이 5.2 아무거나 써볼게. 그리고 어떤 녀석의 원자량이 6.3이야. 7.3이라고 해봅시다. 7.4라고 해봅시다. 7.4. 그러면은 이 5.2와 7.4 사이에 원자량이 몇이 들어가야 돼요? 6.3이 들어가야 돼요? 아닌 거야. 모르는 거지. 질량이니까. 유리수 범위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연수? 양성자의 개수가 5개짜리가 있고 7개짜리가 있어. 그러면 6개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죠?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건 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저희 교재에도 원자량과 원자 번호가 써져 있으니까 관련해가지고 말씀만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 했는데 5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혹시 잘 이해 안 된 거 괜찮아요? 다 지워도 돼요? 잠깐? 다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줍시다.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아까 좀 앞에 9시는 뭐였어요? 9시 수업. 9시 수학? 9시부터 몇 시예요? 12시까지 하고 1시에서 3시 앞에는 뭐예요? 영어하고 과학? 그럼 뒤에 국어고 아니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앞에 뭐야 수학 선생님 9시 수학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 여자? 남자네? 여자네? 그럼 앞에 수학 영어 선생님은 어여쁜 여자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웬 덩어리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감사합니다. 다들 아니라고는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고 그죠? 그래서 앞에 남학생들도 여학생들도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실까? 남학생들은 갑자기 검은 아저씨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실무. 여학생들도 그죠? 남자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저거 아저씨네? 그죠? 딱 뒤태를 보니까 덩어리가 너무 커서 실망. 좋습니다. 오른쪽에 주기율표 가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자, 이제 쓸 거예요, 이제. 주기율표 하면 우리가 오른쪽 5페이지에 있는 그 주기율표를 이제 제가 그릴 건데 이 주기율표 교재에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하게도 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다 외우고 있지 않고요. 제가 대학생 때 한참 공부 열심히 할 때도 한 3분의 2 정도 외운 것 같아요. 4분의 3도 아니야. 3분의 2 정도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에 칠판을 그릴 저는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는 이 1번부터 20번까지는 그릴 건데 그것은 그대로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1번은 수소예요. 그 다음에 2번은 헬륨인데 조금 이따 합시다. 3번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있으면 위에 헬륨 있겠죠?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리고 칼륨, 칼슘.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번부터 20번까지의 이 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아니죠. 한 1년 남았네. 한 1년은 아니죠. 한 10개월 뒤쯤에 여러분들 1학년 때 중간고사 범위일 거예요. 거의 모든 학교가. 한 90% 이상 학교가 요거 범위일 때 이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는 당연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13번은 알루미늄이야. 그죠? 그 다음에 뭐 18번은 아르곤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 칼륨은 19번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아예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 썸머의 목표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갑자기 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니까 우리 이 시간 동안 다음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까지 이 주기율표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할 거니까 계속 제가 문제 풀거나 내용 설명할 때 원자 어떤 원소 같은 거 이야기하면 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녀석은 몇 번이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일단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7주기까지 있고요. 7주기까지. 그 다음에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릅니다. 1족, 2족, 다음에 3족이 아니고요. 13족. 일단 14, 15, 16, 17, 18족까지 있습니다. 왜 3족에서 12족까지 없나요? 라고 하면은 나 할 말이 없어요. 없어. 그냥 5쪽에 있는 그 주기율표 봐. 애초에 없어. 3족에서 12족까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 라고 하면 정말 제가 유치하게 이제 설명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유치하게 외우는 거. 이 13을 좀 붙여서 쓰면 B가 돼요. 이해되세요? 정말 유치하죠? 그죠? 13을 붙여서 쓰면 B가 됩니다. 근데 다른 녀석들은 붙여서 써도 알파벳이 되는 녀석이 없어요. 그치? 그렇게 해서 13족으로 넘어간다라는 거를 기억은 일단 해주시고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건 싫어 하면 알아서 외우시고 일단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좀 보조선을 그을 거예요.
초록색으로 할까? 쭉 보조선.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왜 그었냐? 이 초록선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금속 원소, 오른쪽 위에 있는 녀석들을 비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됐어요? 저희 교재에 준금속 꺼지세요. 필요 없습니다. 금속하고 비금속으로만 나눕니다. 그죠? 제가 칠판에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돼요. 학교 시험에서 이걸 중금속 안 나와요. 안 나와. 금속하고 비금속으로만 나눕니다. 그리고 뭐 일단 금속 비금속 나눴어요. 그리고 요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주기가 같다라는 거는 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전자 껍질의 수를 의미해요. 전자 껍질이 뭔데? 이따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따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전자 껍질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1주기에 있는 녀석들은 전자 껍질이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쭉 7개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족이 같은 녀석들끼리는 일단 정석대로 쓰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화학적 성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냥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해도 돼. 일단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그냥 성질이 비슷한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좋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깐 쉬었다가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